병원이 들어갈 만한 좋은 상권들은 거의 부대 상권이라고 해서 손꼽히는 상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상권에 가보시면 임대료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에서 30억짜리 상가는 사실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 건물이 더 잘 팔립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피팅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인사이야기 한창희 팀장입니다. 요즘에 워낙 원활님들 테크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주거를 매입을 하신다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건물들을 사고 임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어야 되는지, 건물들을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병원이 들어갈 만한 좋은 상권들은 거의 부대 상권이라고 해서 손꼽히는 상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상권에 가보시면 임대료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도 많고 건물에 공실도 없는데 신축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임대료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높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건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건물의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하시고 병원을 운영하시면 수익도 올라가실 거고요. 자산들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될지, 사실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외에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하지만 외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 가격이 측정이 되는 게 임대가 아니면 시세라는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색깔로 표현된 지도가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요즘에 네이버나 다음지도 들어가 보시면 지적 편집도 기능이 있습니다. 지적 편집 기능을 눌러보시면 색깔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부동산을 매입하실 때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주거, 상업,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여러 가지 용도로 나라에서 규정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로 또 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건폐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건물을 몇 %를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느냐, 용적률은 그 건폐율을 위해 누적으로 몇 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결국엔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면 수익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건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실 때 좀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용적률이 600%에서 8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300%밖에 짓지 않았다면 향후 임대차 보호법상 1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건물을 개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건물의 규모가 작게 지어져 있으니 이 건물을 2배, 3배로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개발자들이나 현건물주가 개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용도 변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 건축물 후퇴선이 스프링클러가 건축물에서 기반적으로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주차대수가 이미 건물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유롭게 지하를 쭉 파서 주차를 확보하면 되지 왜 주차 대수를 타이트하게 잡느냐? 제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게 지하 공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단계 때 지하 깊이에 따라서 구토심이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거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주들은 사실 용도에 맞춰서 굳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주차 대수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건물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의료시설에서 그냥 다른 하위군으로 내려오는 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높은 상위군으로 건물을 계획한 뒤에 나중에 근생으로 의원으로 층을 구성해도 되니까 상위군에서 세팅을 해놓는 편입니다. 원장님께서 대부분 임대로 보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임대료를 좀 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이자를 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건물주랑 임대료를 매년 인상 협의도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건물주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냥 한 상가라든지 분양 상가를 직접 매입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신중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분양 상가에서 상권이 좋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개발하는 시행사들이 PF라고 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PF는 건물을 개발하는 데 드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의 금리랑 조금 달라요. 토지비, 판매비, 부대 비용들이 이 비용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땅값 올랐고요. 건축비 올랐고요. 금리 올랐습니다. 그러면 PF는 개발
수익성을 담보로 받는다.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건축물 대비 15%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분양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얼마 올랐어? 팔아야 제 돈입니다. 결국에는 원장님이 재테크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으면 부동산을 매각하셔야 되는데 10억에서 30억짜리 상가는 사실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게 10억, 30억짜리가 규모가 작아서 잘 팔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00억대, 300억대 건물이 더 잘 팔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 법인으로 매입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법인으로 매입하는 절차가 뭐가 있는지 헷갈려 하시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오해들을 하셔서 가끔 개인으로 사시는 실수 아닌 실수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법인이랑 개인이랑 세금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라고 해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건물 규모가 200억이면 거의 50억 이상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후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디컬 빌딩을 저희는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투기과열지구나 서울수도권의 물건들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운 법인이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서울수도권의 부동산을 매입하시게 되면 중과세라는 걸 맞게 되는데 취득세가 4.6%인데 중과세 10% 이상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원을 하셔야 돼서 법인을 세우시거나 이런 과정이 복잡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서라도 법인을 세워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동산을 매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서울 수도권을 매입을 하고 싶으면 지방에다 법인을 세워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셔도 돼요. 대신에 수도권에서 건물을 사서 병원을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가 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인은 반드시 5년 이상의 나이를 좀 키워 놓으셔야 나중에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잡으실 수 있고요. 법인을 세우실 때는 자녀의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주주 구성원으로 넣어두시면 증여의 이슈에서도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